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가슴 한켠이 찡해지실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나는 올해 55, 이정숙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면 길다면 긴 시간이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지금도 습관처럼 옆자리를 봅니다. 아직도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그 짧은 순간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슬퍼서라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미안해서입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25에 결혼해서 30해를 살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바깥이 까만 시간에 눈을 뜨고 찬물로 세수하고 앞치마를 두르는 것부터가 하루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졸음이 와도 눈을 비비며 찬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손님들이 들이닥쳤고 점심 지나면 또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남편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그게 1년이었고 그게 30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싶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날이 없었어요. 아픈 날도 쉬지 않았고 힘든 날도 가게를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심히 살면 뭔가 쌓여야 하는데 내 안에 쌓인 게 없었습니다. 추억도 여유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주정이 심한 것도 아니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내가 오늘 힘들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정겹게 불러준 기억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야 아니면 어이였습니다. 나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남겨진 건 통장 몇 개와 의자 하나 비어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각각 살기 바빠서 자주 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살림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병 오고 장례 치러주고 다들 돌아간 뒤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부엌에 혼자 서서 두 사람 몫의 밥을 짓다가 멈췄습니다. 냄비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깥. 아파트 담벼락이 전부였는데 그게 그날따라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밥 한 술에 목이 메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감정이었습니다. 억울함도 후회도 아닌 그냥 어이없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나? 이게 내 인생이었나? 나는 어디에 있었나? 30해 동안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건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밥을 절반도 못 먹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요. 그 빈 의자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했습니다. 저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게 슬프지도 않고 허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55이 되도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그게 그날 밤 나를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가게는 후배한테 잠깐 맡겼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책을 펴도 한 줄을 못 읽었습니다. 밥은 대충 먹었고 잠은 어중간하게 잤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멈추고 빨래를 개다가 멈추고 무언가를 계속 시작했다가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 건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삶에서 처음으로 멈춰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바다를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그냥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뭔가를 내려놓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을 텐데 그냥 파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걸 멍하니 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가볼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를 가도 항상 가족이랑 같이였고 그마저도 내가 챙기는 입장이었습니다. 짐 싸고 음식 준비하고 애들 달래고 남편 신경 쓰고 여행지에 가서도 쉰 기억이 없었습니다. 몸만 그 자리에 있었지 마음은 항상 누군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교통편만 알아봤습니다. 강릉행 버스 한 장 끊었습니다. 가방은 작은 것 하나, 옷 2벌, 세면도구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요. 아니면 왜 혼자 가냐고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버스 창가에 앉아 3시간을 가는데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이어폰을 꽂아봤지만 노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면서 달렸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그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풍경을 얼마 만에 보는 건가? 이렇게 멍하니 창밖을 본 게 언제였던가? 강릉에 도착해서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세더군요. 머리카락이 날려서 자꾸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바람인데 이상하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창문을 활짝 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바위에 앉아서 파도를 봤습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쉬는 법도 없이 서두르는 법도 없이 그냥 제 속도로 계속 나는 그 파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습관처럼 김밥 2줄을 집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 혼자라는 걸. 한 줄을 다시 내려놓으려다가 그냥 계산했습니다. 뭔가 내려놓는 게 싫었습니다. 2줄 다 샀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한 줄을 먹으면서 옆에 둔 다른 한 줄을 봤습니다. 그 옆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지요. 작은 바위 하나인데 남은 자리가 유독 넓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기다리지도 않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 입 먹고 바다 보고 또 한 입 먹고 하늘 보고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익숙해져도 혼자라는 느낌은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걸.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외로움은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바닷가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인도 있었고 아이를 데려온 가족도 있었고 나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기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뻐근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거겠지요.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오늘 처음 느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오래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근처 재래시장에 들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구경하다 보니 이것저것 손이 갔습니다. 감자전 해먹을까 싶어 감자를 집었고 두부가 싱싱해 보여 하나 집었고 과일 가게 앞에서 귤 한 봉지도 집었습니다.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고 걸으니 손목이 당겼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을 막 나오는데 뒤에서 묵직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드릴까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고 얼굴에는 세월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69, 목공소를 하다 은퇴한 박태진 씨였습니다. 첫인상이 딱히 좋거나 나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해 보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같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묵묵히 해온 사람의 느낌이랄까요? 손이 그랬습니다. 크고 굵은 손인데 거칠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장바구니를 자연스럽게 집어드는데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되더군요. 평소 같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갔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숙소 방향이 같았습니다. 같이 걷다 보니 말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혼자 왔냐? 강릉은 몇 번째냐? 별 내용 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없었고 억지로 말을 이어가야 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으면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두부찌개 집에 들어가서 각자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뚝배기를 시켰고 나는 해물순두부를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가끔 한마디씩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이 집 두부가 진하네요. 국물이 시원하네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왠지 긴장되는데 이 사람이랑은 그냥 편하게 숟가락이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말할 때 가만히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눈을 보면서요. 그 사람의 눈빛이 좋았습니다. 딴 생각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내가 말을 하면 TV를 보면서 응 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얘기하기 바빠서 내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말이 끝나도 한 박자 기다렸습니다. 내가 다 말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나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얇은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놀란 거였습니다. 그 따뜻함이 낯설어서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뭔가를 먼저 해줬다는 것 자체가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고 나서 그 사람은 그냥 다시 걸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대단한 척도 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외투에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목공소를 했다더니 나무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따뜻하고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느낌이구나. 이게 뭔가를 받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는 몰랐습니다. 슬픈 게 아니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55 먹고 이게 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걸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뒤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지만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인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선 따뜻한데 서울로 돌아오면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오늘 밥을 먹는데 괜히 혼자 먹는 게 허전하더라고요. 짧은 문자였는데 읽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로 한 20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멋진 말을 쓰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저도 혼자 밥 먹었어요. 저도 허전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 또 밥이나 먹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전화가 됐습니다. 매일 저녁 별 내용도 아닌 이야기로 1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떠니,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어땠는지, 시장에서 뭘 팔았는지, 그런 이야기들. 누가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핸드폰을 들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묵직하고 낮거든요. 흥분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됐다는 느낌이랄까요?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늦가을이라 공원에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하던 얘기들인데 얼굴 보고 하니까 또 달랐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굴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혼자 오래 살았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누가 내 시간을 그렇게 알아봐 준 적이 있었던가요? 혼자 살았다고, 오래 혼자 살았다고,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지요. 뭔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게 살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목공소를 꽤 크게 했는데 사업이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빚을 갚고 다시 작은 목공소 차리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고 자기는 또 혼자가 됐다고요. 쓸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말 사이사이에 담긴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무게 같은 것들이요. 투정도 없고 원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힘드셨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뭐, 그러고 사는 거지요. 정숙 씨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힘들었겠다고 말해준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다들 제 앞가림하기 바쁘니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고 꾸미려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요. 아프고 쓸쓸했던 것들을 그냥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고 나도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며시 내 손을 감쌌습니다. 크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5세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온기를 이렇게 느낀 게 그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을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요. 요즘은 가끔같이 시장에 갑니다. 나는 반찬 재료를 고르고 그 사람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줍니다. 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망설이면 그 사람은 그냥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해요도 없고 그냥 이거 사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고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별겁니다. 평생 내가 챙겨주는 사람으로만 살았거든요. 내가 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짊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기다려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편한 느낌인 줄 몰랐습니다. 시장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장 안국수집, 골목 안백반집, 아무데나 들어가서 앉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랑 먹으면 어디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먹는 시간이 좋은 거였습니다. 얼마 전 시장 귀퉁이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다가 그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앞으로 같이 밥 먹을까요? 단순한 말 같지만 그 뜻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앞으로도 쭉, 그런 말이었습니다. 반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이 나이에 새 사람을 만난다는 게 뻔뻔하지는 않은지, 돌아가신 남편한테 미안하지는 않은지, 별의별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뚝배기를 숟가락으로 휘저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건지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만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한 내색도 없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잘 들어가라고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쓰던 거라 이제 팔려고도 했는데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빈 컵 하나 앞에 두고요. 그러다 문득 알겠더군요. 내 인생은 항상 누군가의 차례였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차례였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자식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 모실 땐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가게를 할 때도 손님 차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항상 뒷순위였습니다. 아니,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단 한 번도 내 차례는 없었습니다. 55이 되도록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알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매듭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이 뭐라 하든 이 나이에 새 인연이 뭐냐고 하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번 한 번만은 내가 먼저이고 싶었습니다. 내 차례이고 싶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 차례니까요. 그 말 한마디를 준비하면서 오늘 밤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편하게 잠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상하게 살짝 설레기도 합니다. 55의 두근거림이 이렇게 낯설고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차례를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55의 정수기도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